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KOK 플레이의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공지 나왔던 내용, 뭐 기록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내용 전체를 좀 들어보시면은 정리를 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진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내용을 어, 언제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쉽게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기록물들은 제가 다 봐왔지만은 근데 이렇게 시간별로 정리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머릿속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어, 질문이라든가 뭐 진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다면은 그때그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서 좀 쓰려고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좀 메이저한 부분들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은 KOK 플레이 플랫폼 발자취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KOK 플레이가 2019년 9월 17일에 KOK 플레이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됐어요. 그게 앱이죠. 그 다음에 2019년 10월 14일 호텔방 그랜드 오픈 뭐 이런 건 이제 거기에 서비스 되는 거를 오픈을 이때쯤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19년 11월 6일, 그 공지사항에는 11월 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정에 보면은, 어, 2019년 11월 6일에, 설립이 된 걸로 KOK가 그리고 한 주짜리로 자본금이 그 US 달러로 1달러짜리로 설립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4일 KOK 플레이 버전 2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20일 쇼핑몰이 공식 오픈한 걸로. 그런데 거기에는 천여 가지 상품을 디스플레이 해놨다는 식으로 나와 있고요. 2020년 1월 15일 그 첫 번째 KOK 소각이 그러니까 소각이 몇 차례 있었는데 다 합치면은 한 6천만 개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처음 소각이 2020년 1월 15일쯤에 일어난 걸로. 그 다음에 2021년 4월 15일 KOK 재단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를 인수했다라고 동아닷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요거를 잘 봐나오세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1일에 KOK 플레이 버전 3가 나왔어요. 이때 기준으로 뭐 쭉 내려오는 거는 그 처음에 이쪽에서 인발부 안 됐을 때 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00 2021년 12월 6일 KOK 재단과 미디움 플랫폼 개발 유지 보수 어 그러니까 KOK 재단과 미디움이 플랫폼 개발 또는 개발 유지 보수 계약을 4월에 했다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보셨던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식회사 미디움은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버젓이 공지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은
이 검은색은 공지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거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 이거는, 어, 그, 법인증, 고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놨는데, 색깔을.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 되어 있고, 달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요거는 홍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식회사 미디움, 한국에 있는, 어, 그 법인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와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여기에 의장이라는 사람, 그 직원들만 계속 보였지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23일 3차 반감기에 따른 정책 변경 안내가 있어요. 그 전에 이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KOK 플레이라는 그 쪽에서 어,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요게 미디움 LTD로 공지가 계속 떠요. 그리고 21년 12월 23일은 상기재단도 아니고 이기 강지원이 저거 이대 강지원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지도 않았을 때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부터 2022년 4월 12일 그 전까지는 비어 있어요. 그게 누가 했느냐? 모든 것들이 미디움 재단, KOK 재단이라고 뜨는 경우보다는 미디움 LTD라는 게 계속, 이 공지사항을 낸 걸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밤감기라는 그 자체가 우리 KOK는 토큰이기 때문에 POW 그 방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반감기가 없는 거죠. 근데 반감기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채굴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5, 4, 3, 2, 1이 아니고 반감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일정 기간 동안 반감기 들어가기 전까지 1000개가 채굴이 됐다. 그럼 반감기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시기까지는 500개가 1000개 중에서 절반인 반 감기, 반을 감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이 당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년 2월 25일 K스테디움 크로즈 베타 테스트 안내 공지가 나왔죠. 이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뭐예요? 메인넷이죠. 그리고 26일에 1KOK가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최종적으로 인상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플랫폼 가격이 인상이 될 때는 격차 해소라는 용어를 계속 써요.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격차 해소.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너무 와이어리 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22년 3월 3일에 서버 업데이트 진행 중에 오입금이 발생이 됐다. 2시간 5분 동안. 제가 정확한 시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7시 오후 7시 20분부터 9시 25분까지인가 2시간 5분 동안 오입금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버 업데이트 하는 중에. 그 다음에 3월 5일에 오입금 관련해 가지고 다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과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환수 조치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3월 29일에 재단면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KOK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 KOK 플레이 앱에서 공지사항에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에서 해야 될 내용을 얘들이 미디움 LTD 홍콩에서 메타엠 LTD 홍콩으로 이 그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요 날짜는 제가 이 변경이 되는 법인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요 날짜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네. 어쨌든 요거 자체도 한 주짜리 홍콩 달러 한 주짜리다. 그리고 여기서 재단면 변경이라는 거를 어디 여기 그 KOK 재단에서 재단명 변경이라는 걸 그러면 여기서 재단명 변경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KOK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움 LTD를 재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월 12일에 3기 재단 이사장이 취임한 내용으로 공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3일에 그 K스테디움 백스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K스테디움 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K스테디움 홈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백스가 나와 있어요. KOK 재단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어, 홈페이지가 있지요. 근데 이거는 여기 K스테디움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백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8일에 오픈 베타를 런칭을 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즈 베타 테스트 와 이 시기를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달 정도 걸리지요. 그 다음에 이저 이거 이거 왜 이거 한번 더 넘어가 카피했는 게 그냥 그대로 쓰여졌는가 보네. 그 다음에 4월 22일에 KOK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6일 KOK 쇼핑몰 점검으로 인한 운영 잠정 중단 이때부터도 이 쇼핑몰에 대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다 뺐는데 안드로이드 쪽은 괜찮은데 iOS 같은 경우에는 그 업데이트를 뭐 하루가 멀다 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정도로 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 이 삼성의 안드로이드보다 iOS를 많이 쓴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쓰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업데이트를 줄기차게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5월 9일 그 쇼핑몰 긴급 점검 실시 안내. 이건 제가 뭐 그다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좀 뒤에 것 때문에 그래요. 5월 16일에 어 5월 16일에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요거에 대한 추가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디움 이 이제 6월 말 운영권 계약 해지 및 종료를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플랫폼 그 그러니까 KOK 그 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뭐 그런 쪽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KOK와 관련된 게 운영권 계약 해지 및 종료가 6월 말로 될 거다라고 이때 공지를 했어요. 5월 24일에는 바이비트 거래소 상장 안내.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이거 말고, 이게 아마 마지막이었나? 비트렉스가 있었구나.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가, 비트렉스, 글로벌이 좀 더 나중에, 아니다. 아, 그 상장이 되는 걸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써놨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뭐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거래소는 줄기차게 계속 상장을 해왔죠. 요 전에도 보면은 게이트아이오, 뭐, MEXC,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그런 걸로 계속해서, 이 KOK를 거래소에 계속 상장을 하고 있었어요. 2022년도에도.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거래소, 지금 어디에 가면은 우리 KOK를 거래소로 내보내는 거는 K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지 제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공지 내용과는 어떻게 지금 그 공지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월 27일 운영정책 변경 예고 여기서는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외부 거래소의 가격 등 여러 어, 이형이 빠졌네요. 상황 고려해서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5월 27일 이 공지 내용에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8일 KOK 재단 에서 0.97 버전 0.97 백스 업데이트 이 앞에 나왔던 그 백스 이후에 한번 0.97 있고 또 0.98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대충 이 시기쯤에 그런 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사실 저희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왜 이를 빨갛게 해놨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이런 거를 굳이 뭐 운영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 운영 인수 계약이 아니고 개발 그다음에 유지 보수 그쪽 관련된 회사지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또 쓴다고요. 그다음에 어 6월 15일에는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영상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좀 그래도 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시기였겠죠. 그다음에 6월 15일에 채굴자산 100% 이전 신청자 대상 안내해 가지고 이때부터 고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KOK 플레이에 있던 게 커뮤니티 풀로 이전하는 그런 공지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월 15일에 노드 운영 대행 비용 인하 안내해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그 저 혼자만 좀 보고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공지에는 저희하고는 사실 상관없지만은 여기가 이 노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여기 보면 노드 운영 대행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노드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블락을 뭐 검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 대행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존 요금이 3개월 선납 포함해 가지고 99,000불이에요. 초기 구축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월 베이스로 해 가지고 얼마씩 했는데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도 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 3개월 선납으로 해 가지고
초기 구축 비용 포함해 가지고 99,000 불이니까 하나로는 그 당시로는 뭐 1,880만 원 정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거를 변경을 했는데 구축비가 24,000 불, 3 개월 승납비가 49,500 해 가지고 8,8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인제 신규일 경우에 그렇고, 재계약하는 SO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00 불. 그래서 이만큼의 운영비를 K스테디움의 어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게 요 당시에는 15개였는데 실제로는 19개까지 갔으니까, 그 금액이 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만 쳐도, 그러니까 3 개월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1 년이면은 얼마예요? 곱하기 4라니까 4 6이 24, 2억 4천만 원. 그게 20개 정도라고 치면은, 10 개면은 24억 인데 20 개면은 48억,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를 그렇게 운영비로, 대행 운영비로, 운영 대행비로 그만큼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운영사는 돈 뭐 엄청나게 버는 거죠. 6월 21일 리플 보상 정책 적용 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 알고 있는 채굴 수익,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런 것들이 리프럴 보상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합을 시킨 그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등급 수익 없애버리고 후원 수익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후원 수익도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가 없애버렸죠. 어 제가 이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 플랫폼 가격과 리프럴 보상, 여기에서 후원 수익 이런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제가 이 싸움에 시작을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7월 15 일과 18 일에 등급,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공지가 떴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등급 수익 은 폐지를 하고 후원 보상은 50%로 축소를 하겠다는 안내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7월 19 일에 제가 KOK 재단 테헤란로에 있는 거기를 방문을 해 가지고 2 시간 정도는 사무총장하고 글로벌 디렉터라는 친구하고 한 2 시간 미팅을 하고, 끝날 시점에 이사장하고 최 이사장하고 1 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내려왔던 그날이 7월 19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단은 요거 좀 계속 좀 갈게요. 7월 29 일에 정책 반영 및 개발 일정 재안내 해 가지고 채굴 한도 5천 불, 그다음에 출금은 K스테디움 앱으로만 가능해진다라고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정도 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출금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앱 간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거래소로 내보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월 21 일과 28 일에 21 일과 28 일에 김천에서 최초 설명회를, 그러니까 한 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21일 날 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하여튼 간에 21 일과 28일 양일간 두 번을 같은 장소에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28일 날 그
창원에서 온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차 속에서 협의의 방을 만들었고 그 방장이 권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의 방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실제로 모든 글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답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10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일단은 어 제가 방 운영 카카오 단톡방을 어 거의 뭐 모든 것들을 다 적고서 사무실에서 그것만 대응을 했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제가 그 알바를 좀 시작을 했고 11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 오피스 쿠킹 업로드 일정 관련 안내해 가지고 여기에 오피스 쿠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체 제작을 한 건데 자체 제작을 하면서 이 OTT를 제작을 하는데 돈이 얼마를 들였을까? 근데 여러분들 오피스 쿠킹 보신 분 있어요? 이게 5회까지인가 5부작인가 정도 나오는데 10분짜리인가 그렇지요. 이거 첫 번째 하나를 보고 나서 볼 가치가 없어 가지고 보지를 않았거든요. 이거를 많이 홍보를 했었지요. 근데 결국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제작비 얼마 들였고 그 내역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저는 제너 드래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팔성인가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26억인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개발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실제로 그 정도의 수준은 돈이 그만큼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26억이 들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영상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가 처음에는 뭐 황보 뭐죠? 그 가수 거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 자체 제작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월 1일에 몇몇이 발기인 대회를 한다라고 서울에서 만나 가지고 12월 2일 아침에 새벽같이 비상대책위원회로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는 방 이름이 바뀌어 버렸고 제가 이제 축출이 된 그날이지요. 그다음에 11월 28일 하고 12월 1일 신규 및 추가 채굴 중지 아마 이때가 저희가 재스테이킹이 안 되는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원 수익도 그나마 50% 있던 것도 없어졌던 시기일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보상을 계속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신규 스테이킹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이 거래소는 급 급냉돼 버렸죠. 그다음에 12월 14일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운영사라고 운영사 끝나고 뭐 다 끝나 버렸잖아요. 근데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 그러면서 또 뭐 구구절절하게 아주 많이 글을 올려 놨지요. 그다음에 12월 17일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 첫 줌 미팅을 12월 17일에 했어요. 예,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재단에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던 TF인데 결국에는
한 번으로 끝나버렸죠. 제가 여기에 어, 일원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마스터키든 뭐든 뭐 상관없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는 그 안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서 그 가격 조정을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를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안을 도출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그냥 이 첫 미팅을 끝으로 멈춰 버렸어요. 저는 그 단톡방에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거를 재단에서 운영사한테 전달만 해가지고 거기서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냥 멈춰버렸던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 세계 피해자 단체가 학동에서 시위를 했고 그날 저녁에 미팅을 했어요. 거기는 팔성 그다음에 운영사 그 의장이라는 사람하고 세계 단체 그 대표들이 우리 쪽에서는 5명이 일단은 참여를 했고 그렇게 미팅을 했어요. 이때 이야기를 할 적에도 뭐 데이터 상으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며칠 전에 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소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 조정은 없었지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25일에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대금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 현재 이거는 이관이 돼가지고 강남경찰서에 지금 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31일에 사무총장이 퇴사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3일에 부산 BIBC 부산시와 BIBC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부산시가 이런 회사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세인데 이런 회사하고 이런 그 중차대한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로 또 이런 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위 신청을 하고 어 그날 갔을 때 2030 엑스포 그 행사 때문에 저희 보고 시위를 좀 멈춰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어 그거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이 BIBC와 관련되는 내용을 블록체인 담당관으로부터 민원실에서 어, 이 관련된 내용을 들었죠. 실제로 어떤 것도 진행이 된 게 없다. 말만 나왔을 뿐이고 사업 계획서가 아닌 제안서 정도만 한번 제출을 한 정도였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때 참여하신 분이 한 60여 명이 현지에서 직접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게 결국에는 기사상으로 언론 기사상으로 이 당사자가 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현혹시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3월 8일에 재단 이사장이 그 3기 재단 이사장에서 4기 토마스 프레이로 재단 이사장이 변경이 됐다. 이 공지도 사실은 좀 최영규 이사장만이 알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 권한을 이 패스워드까지 이쪽에서 다 가져가 가지고 이사장이 어떠한 것도 컨트롤 할 수 없도록 여기서 다 가져갔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저희가
뭐 예측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 보자면은 사무총장이 홈페이지 제작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공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 이 23년 6월 9일 쇼핑몰 시스템 점검 안내해 가지고 문제까지 한 열흘 가까이 해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밀려가죠. 그다음에 6월 14일에 매크로 및 어뷰징 어뷰징 가입자들에 대한 조치 안내해 가지고 이 앱 사용 거래 이런 것들을 거의 막혀 버렸지요. 그다음에 6월 30일에는 신규 가입 제한 및 쇼핑몰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요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점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규 가입도 제한을 하고 쇼핑몰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는 시간을 이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한 4 달을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7월 28일에는 쿠코인 KOK 입출금 관련 안내해 가지고 최소 출금 개수를 770 개요. 근데 이게 왜 개수가 많이 올라갔겠어요?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정말 0. 예를 들어서 0.00 공 2 개만 일단 떼고 나면은 7.7달러 돼 버리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거의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KOK 지갑에서 나가는 수수료는 1% 지요. 그러면은 7 개, 거의 8개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는데 하여튼 간에 최소 출금 개수를 770 개인데 조금 있으면 더 770개 정도를 어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은 제가 한 8만 불이 좀 넘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게 맡기고 나서 후원 수익 저기 채굴 수익만 가지고 한 7천여 개가 돼요. 그러면은 한 8천 불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그 이 정도를 그 후원 수익이 없어지고 등급 수익이 없어지고 오로지 채굴 수익만 있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수가 한 770개 정도가 될 거예요. 한 번 그 시간을 따지면은 1 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770 개가 최소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1,100 개로 바뀌어 버려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까 그 국내 것도 있지만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8월 30일 전후해 가지고 미국의 IRS, 핀센, SEC, 뉴욕주 그다음에 영국의 UKFIU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여기는 게임사, 여기는 기업을 상대로. 이게 지금 계속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근데 여기는 조금 조용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활발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23년 10월 17일 쿠코인 요 같은 내용인데 최소 출금 개수가 1,100 개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이만한 개수를 가지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만 원 가까이 넣어 놓은 사람도 이 정도의 개수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재골 수익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최소 출금 개수예요. 그다음에 10월 31 일에 아까 6월 30 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쇼핑몰 시스템 점검
뭘 한다라고 했는 기한을 정해 놨는데 이게 다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 10월 30일인가 31일 날 그 공지가 나온 걸 보면은 31일 현재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월 31 일까지 또 연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스템 점검이라는 거를 아까 6월 21 일부터라고 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 2 지금 8개월이 만 8개월이 지났지요. 세상에 이런 시스템 점검을 하는 데는 새로 개발을 해도 이 지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아, 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아까는 그 상장이 되는 그 마지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맞고 그 최종 마지막으로 상장이 됐는 데가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바이비트였나? 하여튼간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비트렉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래소를 거래소 자체를 그러니까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걸 폐지를 했는지 이게 중단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나머지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근데 그게 얼만큼에는 얼만큼 이용을 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는 그거 뭐 지금 실제로 우리가 내보냈을 때 그 앞에 나왔던 내용대로 KOK를 상장사로 KOK 지갑에서 상장사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K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느냐 그거는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오기는 K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거래소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1월 5일에 KOK 관련해 가지고 추정 60분에서 방송이 한번 됐지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현 상황 피해를 보고 난 현 상황 그래서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에다가 이전에 센터 운영되는 거 방문 정도 하는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고 나머지들도 대부분이 하소연하는 내용 그게 대부분이었죠. 이게 참 아까운 시간이었었어요. 그거를 제보한 사람이 뭐 그 정도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데 3시간씩이나 떠들어 그 설명을 해 줬는데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월 30일 돼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시스템 점검이 현재에서 10월 30일 기준에서 점검 완료 시로 아예 제한 없이 이게 그냥 점검 완료 시라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날짜가 아예 지정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지금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회사의 그 운영사 뭐 운영사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지도 않는데 그 기술력이라는 거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 이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운영사라는 데가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 운영사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개혁의 재단이라는 거는 운영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첫 번째 하나가 그러니까 KP 재단 빼고
처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미디움 LTD라는 게 나와요. 요게 메타M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K스테디움 PT가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크립티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K스테디움 PT라는 것과 싱가폴 법인 그다음에 크립티드라는 거는 K스테디움 메인넷과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둘의 관계는 재단과 운영사의 관계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미디움이라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아까 불러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미디움 LTD, 미디움 파운데이션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가 메타M으로 바뀌었는데 요거 그다음에 K스테디움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한 주짜리 거기에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 사람.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결국에 뭐가 계속 나타나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만 나타난다. 세상에 쉴 데 없이 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고 계약을 계속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용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운영사라고 이야기하고 제휴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가 그냥 주식회사 미디움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지 주식회사 미디움하고 계약 관계 없었잖아요. 운영 인수 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또 개발 유지 보수 계약을 또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쪽에서 뭐 사기 유사수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자, 그다음에 자산을 보관한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는 자금 세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미 검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그 자금 추적에 그 자금 출처까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 날짜를 뭐 이렇게 털어놔놓고 호주 누지신 다음에 공지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씩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운영사의 김판종 의장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언제쯤, 그 8월 말쯤에 했을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그 줌으로 얘네들끼리 이렇게 줌한 내용을 수기로 올리는 내용.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빼고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그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어 KOK 플랫폼 가격 조정에 강력하게 운영사나 뭐 재단에 그 요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이어서 다 뺐어요. 일단은 공지사항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주로 했고 저희 협의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한 이런 내용까지는 좀 포함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외에는 KOK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KOK와 K스테디움은 별개다라고, 그 다음에 이 KOK는 그대로 가야 된다. 플랫폼 가격이랑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가야 된다. 이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는 저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창원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은 여기에 인발바 하주를 안고 있지만은 그 인천에 있는 사람이나 백무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어 저한테 설명을 들어왔다가 이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왔던 거고, 해가닥 바뀌던 시점이 하여튼 10월 말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11월 2일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던 거고, 그리고 어 그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 조정의 TF에는 서무식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그쪽에 찬양론자가 돼 버렸지만은 그 사람하고 저희 그 회원 한 분하고 청송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한 그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 공개는 못 하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그 사람하고도 구미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TF 이거를 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다가 그 사람도 헷가닥 바뀌어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뭐 장사방이라는 데도 다 떠나버리고, 뭐 서씨도 떠나버리고, 백씨도 떠나버리고, 뭐 저쪽에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파주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거기서 또 뭐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저쪽 방에 있는 거고,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방에서 어떤 피해자 단체에서는 1443가지의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다. 근데 저는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 게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정말 좀 궁금은 한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출을 했다니까 뭐 그렇다라고 믿어줘야죠.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증거 자료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뭔가 과대 포장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 그다음에 뭐 외형적으로 뭔가 하는 느낌. 그런 거 말고는 그다지 뭐 와닿는 게 없어요. 특히나 거기는 사기 유사수시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되어 오는 중에 그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공지사항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한 내용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